자, 지난번에 요거 등각 뷰들을 마저 완성해서 배치해 보시라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요렇게 마무리해서 왔어요. 요렇게 마무리해서 왔어요. 일단은 이 SLD DRW 요 파일은 요 이름으로 저장이 돼 있고요. 저장이 돼 있고요. 이제 요거를 PDF 파일로 변환하는 순서가 남았어요. PDF 파일로 변환하는 게 남았어요. 역시 파일명은 요 파일명으로 해서 요렇게 그 PDF로 저장하는 것을 할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파일명은 그대로 쓸게요. 파일명은 그대로 쓸게요. 자, 파일 형식에 뭐가 있습니까? 어도비 포터블 도큐먼트 포맷 PDF 있죠? 네, 요거로 선택해 놓고 파일명은 그대로 놔뒀어요. 옵션을 관찰합시다. 여기서 이제 옵션을 관찰할 텐데 옵션을 열어 보니까 PDF로 내보낼 때 옵션을 관찰해 보면은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PDF를 아이고, 컬러로 출력하기 체크 해제해 주세요. 요거는 체크 해제. 반드시 요거 체크를 해제하셔야 돼요. 컬러로 출력하기 체크 해제. 그 밑에 글꼴 내장시키기 요거는 체크 반드시 해서 씁니다. 두 가지 구분하셨어요? 네, PDF로 보낼 때 PDF를 컬러로 출력하기 이거는 반드시 체크 해제하고 글꼴 내장시키기는 체크 살리고. 자, 그거 주의하시고요. 자, 요 상태에서 확인 한번 눌러 봅니다. 그리고 이제 내보내기 하는데 저장 후 PDF로 보기 요거 체크되어 있죠? 자, 글꼴 내장시키기를 했기 때문에 PDF를 입력할 때, SLD DRW에서 요 글씨들을 입력할 때 우리가 굴림 글꼴 사용한 게 그대로 적용이 될 거예요. 자, 그거를 관찰해 보는 게 포인트입니다. 저장. 자, 저는 PDF 열린 게 오른쪽 모니터에 열렸었는데 PDF 문서를 어도비 리더로 열어 줬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표시됐냐면 지금 시트들을 다 볼 수 있도록 책갈피가 표시됐는데요. 저는 요쪽 왼쪽으로 가는 버튼 눌러가지고 화살표 버튼 눌러가지고 요거는 닫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도 보면은 PDF 내보내기에 관련된 옵션들이 있는데 요것도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 눌러서 닫아 줄게요. 자, 그러면 이 풀 사이즈로 내가 화면을 볼 수 있죠? 자, 이랬을 때 여기 글꼴 잘 나오는지 보세요. 자,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뭡니까? 여기에 글씨들이 이렇게 잘 표시될 수밖에 없는 거는 뭡니까? 우리가 솔리드웍스에서 SLD DRW 요거의 각자의 텍스트를 어디에서 조절했습니까? 시트 형식 편집 상태에서 이거 했었죠? 제가 체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눈으로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시트 형식 편집 이거 눌러가지고 우리는 도면 양식을 일일이 그리기도 했어요. 도면 양식을 일일이 그리기도 했고, 요거 글꼴 입력할 때는 굴림이라는 이 글꼴을 사용했어요. 그죠? 굴림이라는 글꼴을 사용했기 때문에 요게 PDF로 넘길 때 안 깨지고 잘 넘어가더라 이거예요. 물론
오토캐드에서 도면 양식 세팅하고 텍스트 입력하고 할 때는 ISO CP라는 글꼴을 썼죠. 그런데 솔리드웍스에서는 ISO CP가 안 보이는 걸로 활성이 안 돼 있는 걸로 표시가 돼 있어요. 글꼴에서. 그래서 아예 굴림으로 우리는 맞췄던 겁니다. 굴림으로 맞춰 놨었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PDF 파일을 넘겨줬는데 여기까지 PDF 파일 넘기는 것까지 한번 살펴본 거예요. 자, 바로 이어서 여기에서 시트를 하나 새로 만들어서 다른 방법으로 테두리 만드는 거 이야기해도 좋겠으나 시트를 또 만들면 여러분이 헷갈릴 것 같아서 새로운 도면 파일을 열어서 다른 방법을 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양식을 일일이 그리는 방법으로 연습을 했죠. 요번에는 솔리드웍스 자체 기능에서 도면 윤곽선 그리고 하는, 빨리 그리고 하는 방법은 있어요.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새 도면 파일을 엽니다. 새 도면 파일을 하나 엽니다. 새 도면 열었어요. 확인. 자, 용지 크기는 표준 규격 시트 A2 한번 클릭했다가 사용자 정의 크기로 바꿔주세요. A2 한번 클릭했다가 사용자 정의 시트 크기 클릭해서 확인. 모델 뷰 속성창에서는 취소. 모델 뷰 속성창에서는 취소. 자, 이래놓고 시트의 속성을 먼저 봅니다. 시트에서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속성을 먼저 봅니다. 시트 1에서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속성을 보는데 어느 거 봅니까? 배율 1대1로 되어 있는지 관찰할 거고, 그리고 그 음영 표시된 실선하고 바깥에 있는 종이의 윤곽을 나타내는 뭡니까? 그 누르스름한 종이의 여백하고 일치하기 위해서 가로, 세로, 치수를 클릭 한번 하고 확인 버튼 누르겠다는 거죠. 자, 배율은 1대1 맞네요. 삼각법 맞고요. 사용자 정의 시트 크기, 저는 가로 쪽에 594 여기 치수에다가 한번 클릭하고 확인 버튼을 누를게요. 자, 그럼 미리 보기 뜨죠? 미리 보기 뜨는 거 확인하고서 확인 버튼. 그러면 음영하고 테두리하고 딱 일치하게 바뀌었어요. 자, 저는 미리 시트 형식 탭에서 시트 형식 편집 버튼을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는 시트 형식 탭을 열어 놓고 시트 형식 편집 요 버튼을 아예 클릭한다는 이야기예요. 앞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시트 1 도면에 디자인 트리 시트 1에서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시트 형식 편집 들어가는 방법을 말했지만 시트 형식 탭에서 시트 형식 편집이라는 요 버튼을 눌러도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클릭했어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자동 테두리라는 애가 있나요? 요거 찾았어요? 지금 이 자동 테두리라는 버튼을 한번 눌러 놓습니다. 자동 테두리를 눌러 놨을 때 도면 시트에서 삭제할 목록을 선택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현재 시트에서는 삭제하고 자시고 할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뭐 선택하고 자시고 할 거 없습니다.
바로 다음 버튼 누르면 되겠어요. 자, 자동 테두리 요거 설정이 좀 내용이 많습니다. 자동 테두리 클릭하고 바로 그 다음 버튼 누른 상태예요. 다음 버튼 누른 상태에서 어떤 것들을 설정할 거냐면, 먼저 영역 크기라는 게 있습니다. 영역 크기는 요거 잘 보시면 영역 크기는 요 방향으로 알파벳보다 숫자들이 이렇게 표시되는 애들이고, 요 방향으로 알파벳 배치되는 애들이에요. 자, 이게 뭐예요? 행의 개수는 8개, 열의 개수 12개로 얘네들을 구분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요거를 안 쓸 거예요, 사실. 요거를 안 쓸 거예요. 일단은 스크롤 좀 더 내려서 다음 거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백 쪽을 보는데 왼쪽, 오른쪽 여백을 먼저 봅시다. 여백 항목에서 왼쪽, 오른쪽, 위, 아래 다 얼마로 되어 있나요? 10으로 다 되어 있죠. 오케이, 그거 맞아요. 0,0에서 594, 420 이렇게 찍어가지고 캐드에서 렉탱글을 그렸었죠. 그리고 옵셋 10 집어넣고 막 그랬죠. 그런 것까지 간셈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거 실선으로 가는데 굵기가 어느 정도로 바꿔야 될까요? 0.7. 우리가 캐드에서 윤곽선 도면충으로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0.7 선 굵기를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선 굵기 요거만 0.7로 바꾸면 되겠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선 종류 헷갈릴지도 모르겠다. 선 종류 요거는 실선 요거 그대로 쓰는 거고요. 선 굵기만 0.7로 맞춘 거죠. 됐죠? 이중선 테두리는 이거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 이 바깥에 테두리 하나 더 만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중선 테두리는 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거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앞서 첫 번째 항목 위에 나왔던 첫 번째 항목 요렇게 구분하는 거, 열과 행을 구분하는 거 있었죠. 그거 아까 이야기를 개념만 설명하고 넘어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중심 마크까지만 표시할 거예요. 중심 마크만 표시할 건데 요거 영역 분할 표시 요거 이용해서 좀 조절할 거예요. 뭐냐? 영역 라벨의 열 표시와 행 표시라는 체크 박스에 있나요? 요거 체크 해제해 주세요. 자, 요렇게 체크 해제하고 또 보면은 라벨 옵셋 테두리 요거는 이따가 보고 요거에서 자, 정리해서 보자면은요, 제일 위에 있었던 영역 크기는 일부러 설명만 하고 그냥 넘어갔었죠. 자, 요거를 정의하는 게 영역 분할 항목에서 구체적으로 맞춰야 됩니다. 요렇게 내려와서 영역 분할 항목에서 선의 굵기를 이걸 왜 요렇게 놔뒀지 내가 또 영역 분할 항목의 선 종류 실선이죠. 그리고 선 굵기는 0.7이죠. 확인하셨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영역 분할 길이라는 창이 바로 밑에 선 굵기 표시하는 거 바로 밑에 있죠. 요거 제가 8.75였나요? 그 값을 아예 0으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요 구분기호 표시되는 것들이 다 없어져요. 네.
그 다음에 중심 영역 분할은 두 개의 창으로 나눠져 있는데 아래쪽의 거를 제가 안쪽으로 표현한 셈이고 위에 거를 바깥쪽으로 표현한 셈이에요. 자, 바깥쪽은 10이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기 바깥쪽이 10이라는 이야기예요. 요게 바깥. 그 다음에 이쪽으로 살짝 튀어나오는 부분이 안쪽이라는 이야기죠. 캐드에서 할 때 우리가 라인을 15mm로 이렇게 그었잖아요. 그랬을 때 바깥쪽이 10이 되는 셈이고 안쪽이 5가 되는 셈이에요. 요거 맞추느라고 창에다가 이렇게 위에 거에다가는 바깥쪽 10, 아래쪽에다가는 안쪽 5 요렇게 기입하시면 중심 마크가 제대로 표시될 거예요. 즉 요것이 중심 마크, 캐드에서 했던 기준으로는 중심 마크였어요. 됐습니까? 네. 그러고 영역 라벨 항목에서는 열 표시하고 행 표시라는 것들을 체크 해제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보시면 자동 테두리 요 속성 창에서 요 설정은 잘 정리됐나요? 네. 자, 그러면 다음 버튼 눌러서는 이 뭐 또 마스크 숨기고 뭐 요렇게 하는 거를 뭐 더 하라고 하는데 더 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아무 거 할 필요 없어요. 확인 버튼 누르세요. 되셨어요? 자, 여기에서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제목 블록 필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안 쓸게요. 제목 블록 필드 요게 어디 거를 이야기하냐면 이 우측 하단에 표지란 만드는 기능이에요. 그런데 이 그 생성하는 이름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블록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시험장의 유의사항 중에 하나가 블록을 쓰면 안 된다 이런 규칙이 있거든요. 블록을 쓰면 안 된다 그런 규칙이 있거든요. 그리고 파라메트릭으로 뭔가 세팅하는 거를 끌어다 쓰면 안 된다 그런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윤곽선 잡고 중심 마크 잡는 것까지는 이 시트 형식 편집에서 자동 테두리까지는 하는데 요거는 하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요 밑에다가 요렇게 앞 시간에 우리가 선을 일일이 그리면서 텍스트를 일일이 노트 기능으로 입력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거를 추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시트 형식 편집 요 상태에서는 자동 테두리 하나 정도만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고 나머지는 뭡니까? 앞 시간에 쭉 했던 것처럼 요렇게 표는 일일이 그리시는 게 맞다는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정리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 파일을 SLD DRW에서 도면 양식을 만드는 거를 쭉 수동으로 윤곽선부터 이렇게 만들고 중심선 그리고 중심 마크 그리고 A 파트하고 B 파트 그리고 난 다음에 시트 형식 편집에서 요걸 하고 난 다음에 등각 투상도 배치했었죠. 자, 그 다음으로 방금 전에 보여드린 건 뭡니까? 시트 형식에서 자동 테두리로 이렇게 만드는 걸 보여드렸어요. 자, 여기까지 한번 했고 하나가 더 남았어요. 자, 캐드 파일 열기는 수업일자별 게시판에 2022-0527 수업일자 요 게시글에 보시면은 바이스 템플릿이라는 캐드 도면 파일이 첨부되어 있을 거예요. 요거를 캐드 파일로 먼저 여시고
솔리드웍스에서 새 도면 파일을 열어놓고 요거를 준비할 거예요. 앞전에는 두 가지 방법을 연습을 해 봤습니다. 솔리드웍스에서 새 도면 파일 열어가지고 일일이 새 도면 파일 열어가지고 양식을 다 작성하는 방법이었죠. 그리고 좀 전에 한 거는 뭐예요? 자동 테두리 요거 이용해서 양식을 만드는 걸 관찰해 봤고, 지금 할 거는 마지막 방법이에요. 세 번째 방법. CAD에서 내가 양식을 만들어 놓은 게 있다. 그거를 솔리드웍스 새 도면 파일에다가 가져다 넣는 방법. 요거를 마지막으로 볼 거예요. 잠깐만, 자동 테두리는 그냥 닫아요? 네, 그거는 닫아도 돼요. 그거는 닫아도 돼요. 자, 그래서 나는 솔리드웍스에서 요거 역시 자동 테두리 한 거는 연습을 해 봤으니까 그냥 닫기. 자, 솔리드웍스에서도 역시 새 도면 파일을 하나 여는데요. 새 도면 파일 여는데요. 얘도 역시 용지의 크기는 표준 규격 시트에서 몇으로 가야 됩니까? A2 한번 갔다가 사용자 정의 시트 크기 눌러서 594420 이렇게 간다는 이야기예요. 예, 확인. 모델 뷰 속성 창에서는 취소, 시트의 속성으로 갑니다. 시트의 속성에서 역시 어떻게 확인을 해요? 배율하고 각법을 삼각법으로 해놨는지, 그리고 사용자 정의 시트 크기 수치를 한번 클릭해서 미리 보기 화면 제대로 뜨는지 보고, 그리고 확인하는 거죠. 자, 요렇게 맞춰 놨어요. 요렇게 맞춰 놓고 역시 시트 형식 탭에서 시트 형식 편집 이거 누르는 거는 똑같이 들어갈 거예요. 이것까지는 똑같이 들어가요. 시트 형식 편집 상태로 들어왔죠? 자, CAD로 갑시다. 방금 전에 내가 CAD를 열어놨는데, 이 CAD의 양식은 0,0 위치에 요게 정렬돼서 만들어진 CAD에서 세팅한 템플릿 값이에요. 그죠? 자, 요거를 CAD에서 열린 거를 컨트롤 A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모두 선택되죠. 그래요. 그 다음에 컨트롤 C 눌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복사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컨트롤 A, 컨트롤 C 다 복사했어요. 근데 참, 이거 제가 디스플레이 되고 있는 상태를 이렇게 빔으로 쏘느라고 해놓은 게 뭐 있었죠. 참, ESC 잠깐 눌렀고 정정. LW 명령을 실행해 놨기 때문에 제 거는 이렇게 보이는 거죠. LW에서 뭡니까? 선가중치 표시. 요거를 사실 꺼놓고 쓰는 거죠. 저는 이거 빔으로 쏘느라고 선이 굵게 표시되게, 굵기별로 표시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일단 꺼놓고 LW 선가중치 표시 체크 해제하고 확인. 그러면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다시 컨트롤 A 했다가 컨트롤 C 해 놓을게요. 자, 컨트롤 A, 컨트롤 C. 쌤. 여기 위에 것들 대표 거칠기 이거도 선택이 되는데요. 저거는 뭐 갖다 놓고 지우셔도 되고, 아니면은 얘만 따로, 밑에 것만 따로 선택해도 돼요. 나는 이거 구별해서 선택하기 귀찮으니까 컨트롤 A 했던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복사했죠? 이게 클립보드에 복사가 된 상태예요. 컴퓨터에서 메모리에 그냥 저장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솔리드웍스 화면으로 왔을 때 제가 어디를 해놨냐면,
시트 내부를 커서로 한번 클릭했어요. 클릭한다는 걸 잘 기억하세요. 왜냐? 내가 이 용지를 쓰겠다라고 클릭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현재는 시트 형식 편집 중입니다. 여기서 컨트롤 V를 눌러버릴 거예요. 컨트롤 V 하는 순간 오토캐드에서 복사한 객체들이 시트 형식 편집 상태에 들어가면서 빠져나가요. 뭐가? 시트 형식 편집 상태에서 빠져나가 버려요. 자, 해볼게요. 자, 여기 클릭했죠? 컨트롤 V. 조금 걸려요.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시트 형식 편집 상태에서 빠져나왔죠? 눌려있는 버튼이 해제가 됐어요. 그리고 이 가져온 객체들을 선택하려고 해보세요. 선택이 안 돼요. 그죠? 시트 형식 편집 상태에서 빠져나왔어요. 내가 컨트롤 V 하는 순간. 자,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죠? 뭡니까? 컨트롤 V 했을 때 여기에 캐드 객체들이 놓여졌어요. 얘네들이 어디로 놓여져야 됩니까? 여기쯤에 놓여져야 되는 애들이죠. 자, 그럼 이걸 조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시트 형식 편집으로 들어가야 돼요. 시트 형식 편집 다시 갑니다. 자, 눌렀어요. 그러면 이 객체들을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윈도우로 이렇게 셀렉트 해봤는데 되죠? 자, 앞서 캐드에서 대표 거치기랑 치수 거치기랑 요거 나중에 지운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요것만 선택해서 델리트 지워주세요. 지워졌나요? 거치기 보호들 다 지워졌죠? 그러면 나는 얘네들을 옮겨야 되는데 요거 제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여기 1번 클릭하고 드래그 해가지고 여 위에를 2번 뭐요? 크로스 셀렉트를 한다는 거죠. 클릭 드래그. 자, 클릭 드래그 하면 이 객체들이 다 선택이 되는 거죠. 그러고 스케치 탭으로 가요. 객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스케치 탭으로 간다. 이거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객체를 먼저 선택하고 스케치 탭으로 가서 요소 이동이라는 애를 쓸 거예요. 스케치된 요소로 얘네를 보는 겁니다. 캐드에서 넘겨온 이 객체를 스케치된 요소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소 이동으로 선택을 하면 자, 속성창에 이동이라는 속성창으로 요거 입력이 됐나요? 창이 작아서 안 보이겠다. 잘 보이죠? 이동이라는 속성창이 열렸고 여기에 보니까 내가 크로스로 선택한 객체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자, 시작점 부분이 뭔가 선택해 주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때 나는 어디를 클릭할 거냐면 여기 왼쪽 아래 꼭지점 여기에다가 커서를 가져다 댔을 때 동글뱅이 2개 끝점 일치 요게 뜰 때 클릭할 거예요. 즉 캐드에서 무브 명령 쓸 때처럼 객체 선택한 상태고 기준점 잡는 중이에요. 그러면 끝점 일치 이렇게 떴죠. 그러면 클릭해서 움직이려고 하는데 요렇게 커서를 따라서 기준점에 파선으로 뭔가 추적의 아이콘들이 뜨나요? 그랬을 때 나는 커서를 요렇게 종이에 음영 쪽에다 가져다 대니까 왼쪽 끝에 이렇게 한번 파선이 표시되고 있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파선이 하나 표시가 되고 있어요. 요 교차하는 지점이 10,10에 해당하는 자리입니다.
요 위치에 이렇게 파선 표시 교차되는 데에다 저는 커서를 가져다 대고 클릭할 거예요. 여기까지 잘 찾으셨어요? 네. 자, 그러면 저도 여기에 딱 클릭해 줄게요. 그러면 위치가 놓여졌나요? 정확하게 놓여졌나요? 자, 앞서 우리가 여백에서 커맨드 매니저의 여백에서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레이어라는 도구를 꺼냈었습니다. 레이어라는 도구를 꺼냈기 때문에 역시 이 도면 파일의 좌측 하단에 레이어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찾았죠? 네. 자, 이거 레이어에서 한번 관찰을 해봅니다. 아이고, 이 창을 좀 올려야 되는데 좀 더 이렇게 올려놓고. 현재는 도면층이 제 거 뭐로 되어 있습니까? 일반 주소로 되어 있죠. 요거 클릭해서 없음으로 맞춰 놓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거예요. 없음으로 맞춰 놓고요. 그리고 여기 레이어 속성, 레이어가 겹쳐 있는 아이콘 있죠. 역시 요거 클릭해 볼게요. 야, 요거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오토캐드에서 세팅한 도면층 특성 관리자, 오토캐드에서 도면층 특성 관리자로 관리했던 객체들이 왔는데 캐드에 도면층이 다 안 들어왔어요. 어떤 게 다 안 들어왔을까요? 중심선하고, 그렇죠, 숨은선 도면층이 안 들어왔어요. 이 이유는 뭘까요? 중심선 도면층을 사용한 객체를 선택한 게 없었어요. 그리고 숨은선 도면층으로 그려준 객체가 없었어요. 아까 CAD 파일에서 가져올 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도면층들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색깔들이 표시가 되고 있는데 CAD에서 작업할 때는 이렇게 색깔들을 넣어놨죠. 우리는 솔리드웍스에서는 이거를 다 검은색으로 바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바꾸기에서 요거 클릭하고 사용자 지정색에서 요거 눌러도 되고 요거 눌러도 되고, 사용자 지정색에 저는 요거를 선택하는 거 위주로 이야기할게요. 윤곽선, 가는실선, 개별주소, 일반주소 요런 거를 다 사용자 지정색에 있는 요거를 선택하시면 검정색 정확하게 적용이 되는 셈입니다. 자, 요거 해놓고 확인. CAD였다면 더블 클릭하면 되는데 얘는 클릭하고 확인을 일일이 눌러줘야 돼서 그게 좀 더 불편하기는 해요. 됐나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윤곽선을 CAD에서 맞췄을 때 윤곽선을 0.7로 갔는데 솔리드웍스로 넘겨온 이 선 굵기가 0.7로 정상적으로 뜨나요? 요런 거를 하나씩 클릭해서 확인만 해보세요. 굳이 여기서 바꿀 필요까지는 없어요. 확인. 그러면 뭡니까? 글씨가 문제가 없는지 봐야 돼요. 밑에 표제란 쪽, 오른쪽 하단에 표제란과 부품란 쪽 상태를 확대해서 제가 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 아무 글씨나 하나 그 가이드 축 요거 글씨를 한번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열어 볼게요. 더블 클릭. 서식이라는 도구 막대에서 글꼴이 뭔지 표시가 안 되고 있죠. 그죠? CAD에서는 ISO-CP라는 글꼴을 써가지고 양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솔리드웍스로 가져왔을 때 이 글씨를 더블 클릭 해봤더니 얘가 어느 글꼴인지 솔리드웍스가 못 알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은 이 글꼴 창에다가 클릭해 놓고 한글로 굴림,
자, 글꼴 리스트를 굴림 요렇게 선택을 해 주고, 자, 그 다음에 노트에서 확인을 한번 눌러 봅시다. 노트 속성창 확인 한번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얘가 글꼴이 굴림이라는 애로 바뀌었어요. 그죠? 다시 더블 클릭해 보기도 해요. 이렇게 다시 가이드 축 글씨를 더블 클릭해 봤을 때 굴림이라는 애가 글꼴 요 창에 나타나기도 하고요. 확인. 자, 요거 한번 클릭한 상태에서 속성창에 글꼴 요 버튼을 또 눌러서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이랬을 때 이 글씨를 한번 클릭한 상태에서 글꼴 버튼 눌러 가지고 글꼴 선택 창으로 와서 얘가 굴림 요걸로 정상적으로 변경이 됐는지 이렇게 확인하는 작업 했습니다. 그죠? 그죠? 자, 그러면 쌤, 그러면 나머지 글씨들을 다 바꿔야 되네요. 요렇게. 근데 빨리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형식 페인터예요. 형식 페인터. 라인에는 안 먹지만 글씨 같은 경우는 방금 바꾼 가이드 축 요거를 원본 객체로 클릭한 상태에서 객체로 클릭한 상태에서 형식 페인터를 어디 있나요? 주석이라는 탭에 있죠. 주석이라는 탭에 있는 형식 페인터 요거 2번으로 클릭하고 바꿔야 될 객체 어떤 겁니까? 텍스트들이에요. 바꿔야 될 텍스트들을 다 클릭해 주셔도 되고 윈도우 셀렉트 하시면서 선택해 주셔도 돼요. 그러면 나머지 애들이 글꼴이 다 바뀌어요. 자, 저는 가이드 축을 선택한 상태고 주석의 형식 페인터 선택하고 바꿔야 될 애들을 이렇게 클릭 하다가 귀찮으니까 윈도우 셀렉트도 한번 하고, 자, 윈도우 셀렉트도 한번 해주고, 자, 요렇게 글씨들만 요렇게 윈도우 셀렉트 막 하고 있어요. 요렇게. 요거는 또 윈도우 셀렉트가 잘 안 들어갔네. 자, 요렇게 하다가 몇 개는 뭐 윈도우 셀렉트, 몇 개는 그냥 클릭 요렇게 하면서 셀렉트들 잘 활용해 가지고 해고. 좌측 상단에도 또 글씨들 바꿔야 될 게 있죠. 요거 수험 번호 쪽의 것들을 감독 확인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윈도우 셀렉트, 여기 중간에 선을 자른 게 있으니까 주의해서 이렇게 바꿔줬어요. 다 바꿨나요? 자, 그러면 글씨들이 형식 페인터를 이용해서 쓰는 순간 살짝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 상태에서 이게 뭡니까? CAD에서 가져온 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 CAD의 객체들을 모두 다 복사한 거, 요거 솔리드웍스 새 도면 파일에 붙여넣기 하고서 뭐예요? 위치를 조절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 글꼴을 뭡니까? 굴림으로 변경하고, 형식 페인터를 이용해서 정리만 좀 해주면, 요거는 이제 시트 형식 편집할 거는 다 끝나는 거죠. 이게 상당히 빠르죠. 근데 이거를 적극 추천하고 싶은데 요거는 비추천입니다. 요거 비추예요. 여기까지 일단 영상은 끊고